여러분, 케이팝 하면 정말 화려한 모습들이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좀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. 오늘은 바로 그 그림자, 케이팝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양아치 제작자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문제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어요. 제가 음악업계에 처음 발을 들었을 때 선급 투자금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이게 뭐냐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음악 유통사에서 앨범 잘 만들라고 기획사에 미리 주는 일종의 투자금 같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건요. 몇몇 제작사 대표들이 이 소중한 돈을 그냥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을 때였어요. 아티스트의 피와 땀이 담긴 앨범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외제차 사고 명품 시계 사고 정말 사리사욕을 치우는 데 쓰더라고요.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죠. 아, 이 화려한 세계의 뒷모습이 이렇구나.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이 양아치 제작자가 대체 누군지, 그들의 뻔한 수법은 또 뭔지,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양아치 제작자는 누구일까요? K-팝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 사람들. 지금부터 그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보통 업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. 여기 보이는 키워드들이 딱 핵심인데요. 바로 착취, 책임감 없음, 그리고 전문성 없음. 단어만 봐도 진짜 끔찍하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의 꿈이나 산업의 자본을 그냥 자기 배 불리는 연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. 이런 제작자들 은근히 교묘하게 숨어 있는데 보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제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알려드릴 텐데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, 정말 꼭 조심해야 합니다. 자,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. 첫째는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겉멋만 부리는 대표 놀이 유형. 둘째, 아티스트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품으로 보는 착취 유형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는 입으로만 일하는 유형이에요.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? 첫 번째, 대표 놀이 유형. 아, 이 사람들은요, 마치 왕좌에 앉은 허수아비 같다고 해야 할까요? 제작자로서 능력도 없고, 돈도 없고, 심지어 자격조차 없어요.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.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권력 즐기는 거. 그것뿐이에요. 회사가 속은 텅 비어 있는데도 말이죠. 두 번째는 어쩌면 가장 악랄할 수도 있는 아티스트 착취형입니다. 이 사람들한테 음악에 대한 애정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? 그런 건 사치예요. 오로지 이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뽑아낼 수 있을까? 그 생각만 합니다. 아티스트의 꿈과 열정은 이 사람들 손에 놀아나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의 실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. 마지막 세 번째, 입으로만 일하는 유형.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일 악질일 수도 있어요. 실제 업무는 하나도 모르면서 온갖 굳은 일이랑 책임은 교묘하게 다 남한테 떠넘기거든요. 그러면서 입만 열면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면서 과거 영광만 팔아요.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모든 과실은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정말 산업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죠. 근데 진짜 답답한 게 이거예요. 아니,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걸까요? 그 뿌리 깊은 원인은요, 이 사람들의 썩어빠진 마인드셋,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있습니다.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.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냥 회사 문 닫고 아티스트는 내보내면 그만이지. 이 진짜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. 한 사람의 인생, 수년간의 노력이 담긴 그 꿈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. 모든 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. 결론은 명확해요. 이런 생각으로 이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은요, 애초에 한 아티스트의 인생과 그 소중한 컨텐츠를 책임질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인간에 대한,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직업윤리가 아예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? 아니요. K-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산업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배임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창업자가 다시 투자받고 회사를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제도적인 장벽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. K-팝 산업에도 바로 이런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자격 없는 사람은 아예 이 판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. 핵심은 바로 제도적 규제입니다.
한 번 실패하고 아티스트의 꿈을 짓밟은 제작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만 바꿔서 회사를 또 차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,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합니다. 자격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산업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 강력한 시스템이 시급해요. 전 세계가 K-팝의 화려함에 열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문제를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? K-팝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.